역경 27. 산뢰이 진하 간상 대상전 상왈 산하유래이 군자의 신언어 절음식 산 아래에 우레가 요동치며 만물을 이양하고 있는 모습이 입계의 형상이다. 군자는 이 입계의 형상을 본받아 구화의 근본인 입에서 나가는 언어를 신중히 하여 덕을 기르고 질병의 근본인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절제하여 몸을 기른다. 입과 언어와 음식은 존재의 삼위일체이다. 언어는 정신적 질병의 근원이요 음식은 신체적 질병의 근원이다. 괴사, 이, 정, 길, 관이, 자구, 구실 입계는 존재의 근원이다. 씹어먹는 것, 그리고 먹어서 기르는 것에 관하여 점을 친다는 것, 즉 물음을 던진다는 것은 기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턱을 투시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입에 채우는 것으로 당사자가 과연 무엇을 하려 하는지 그 소위원을 살피는 것이다. 입에 채우는 것은 자기 스스로 구하는 것이다. 그 구하는 도리가 개인의 사욕을 위한 것일 때는 흉하고 아래 삼효가 모두 흉하다. 대의를 위하고 타인을 위한 것일 때는 길하다. 윗 삼효가 모두 길하다. 인간의 선악 기륭이 다 씹음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구실을 찾는 도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효사, 초구, 사이, 영구, 관하, 타이, 흉. 초구는 양강하며 위가 정하며 강명한 재능 지혜를 지닌 확실한 존재이다. 이 초구가 상당한 덕성을 천하의 영험스러운 동물로 알려진 영구에 비유하고 있다. 초구는 육사에 응한다. 이 효사는 육사가 초구에게 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아, 초구 그대여, 그대는 영구와도 같은 영험스러운 그대 자신의 덕성을 망각하고 나 육사를 보자마자 아래턱을 늘어뜨리고 침을 질질 흘리며 나에게서 먹을 것을 구하려 하는구나. 애끼 못난 놈 같으니라고. 흉하다. 유기, 전이, 불경, 우구, 이, 정흉. 유기는 상계의 유고와 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꾸로 아래에 있는 초구에게 길러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유기는 상계를 다시 기웃거린다. 아무래도 기댈 곳은 상구밖에 없을 것 같다. 유고는 같은 의밀에서 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리하게 상구에게 길러지고 있다. 그래도 상구가 양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코 자기와 응하는 짝이 아니다. 그렇게 무리한 시도를 한다는 것은 흉한 일이다. 63. 불이, 정, 흉, 십년물용, 무유리. 63은 부중부정하다. 진께의 극상에 있다. 3은 본시 이태로운 자리이다. 동의 모랄이 엉망이다. 63의 행동 양식이 씹음, 먹음, 기름의 기본적 모랄에 입에된다. 자기 혼자 처먹고 배부르기 위해 어떠한 부정한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63이 점을 치면 모두 흉운이 나온다. 이런 자들은 10년 정도는 활동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반성하는 것이 좋다. 지금 활동한다는 것은 인간세를 위하여 이로울 바가 아무것도 없다. 64. 전이, 길, 호시탐탐, 기욕, 축축, 무구. 64는 음효로서 상계의 하위이지만 대신으로서 천하를 길러야 하는 공적인 고위에 있다. 음효이니만큼 힘이 딸린다. 그 위로는 응하는 바가 없다. 그래서 학계의 강인한 현인인 초구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다. 육사와 초구는 음양으로 응하고 양자가 모두 정하다. 아름다운 관계이다. 육사가 초구에게 가는 것은 전이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유기의 불경과는 다른 상황이다. 육사의 전이는 사회적 책무를 가진 고위의 지도자가 그 책무를 실현하기 위해 하신의 사람에게 전도된 요청을 한다는 것은 하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할 자기 낮춤이다. 그래서 길하다. 이 상황에서 육사는 힘없이 보여서는 아니 된다.
호랑이가 웅크리고 앉아 위험 있는 눈초리로 째려보듯이 사람들을 압도시켜야 한다. 그리고 정의로운 바람들을 계속해서 성취시킴으로써 사람들에게 이러쿵저러쿵 기어오를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정의처는 하 사면은 구체를 기르는 자들이고 상 사면은 덕의를 기르는 자들이라고 평했다. 유고, 불경, 거정, 길, 불가섭, 대천. 유고는 음유하며 부정하다. 단지 군위에 있으므로 만민을 길러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유고는 만민을 이양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래서 자기보다 무위의 실력자 상구 강에게 민중을 돕는 일을 부탁한다. 유고로서 상구에게 부탁하는 사태는 상식적 관리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민중에 대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한 고육주책이므로 나쁜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편안한 삶의 자세 속에서 점을 치면 길하다. 자기 동력으로 무리한 모험을 감행하는 것은 불가하다. 상구, 유의, 려, 길, 리섭, 대천. 상구는 유고의 군주에 의하여 위탁된 무위의 실력자이다. 양강의 재능을 지니고 있다. 천하 사람들은 실제로 이 상구에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다. 상구는 군왕에 의하여 무거운 책임을 떠맡은 실제적인 군주이기 때문에 그 여로에는 항상 이태로운 일이 많다. 개신 공부하는 자세로 극복해 나간다. 결국은 길하다. 상구는 최상위의 강자로서 두려움 없이 만민 구제의 수완을 발휘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 대천도 별 지장 없이 건널 수 있다. 28. 택풍대과 소나 태상 태상전 상활 택멸목 대과 군자의 독립불구 둔세무민. 연못이 나무를 잠기게 하고 있다. 연못이 적당히 나무에게 수분을 제공하면 나무는 윤택하게 자랄 텐데 홍수가 나면 연못은 나무를 침몰시키고 만다. 이러한 격동의 시대가 대가의 모습이다. 군자는 이러한 대가의 모습을 본받아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인식과는 다른 차원적 열정적 행동을 한다. 세간의 비난이 휘몰아쳐도 홀로 의연히 절조를 지키며 두려움 없이 나아가고 또한 세상과 가치관이 맞지 않을 때는 세상을 등지고 은둔하여도 후회나 답답함이 없이 세간에 알려지지 않아도 안빈낙도의 세월을 보낸다. 괴사, 대과, 동료, 리유유왕, 형. 지나침이 과하다. 그래서 마룻대가 휘었다. 양요 4개가 과도하긴 하지만 그중 구이와 구호는 4외께의 중을 얻고 있다. 4꾀의 소는 따르고 외께의 태는 기쁘다. 중용의 덕을 밟고 있으며 순종하여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 그러니까 붕괴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과도한 구조를 개혁하는 큰 일을 벌여도 리가 있다. 큰 지나침은 크게 대처해야 한다. 하느님께 제사를 올릴 만하다. 효사, 초육, 자용, 백모, 무구. 본께는 괴 자체가 대과이기 때문에 양효가 오는 정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초유구 자리가 양위이지만 음효가 온 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을 득한 것이다. 유순함과 공경심이 잘 드러나고 있다. 초육은 하느님께 제사를 지낼 때 제단에 깨끗한 띠뿔을 갈아 치신을 표현한다. 지존한 존재를 띠풀로 장식하는 것은 소박함과 경건함의 극치이다. 단박한 겸손의 미덕이 잘 표현되어 있다. 초육은 양의 음효임에도 불구하고 자용백모하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 구이, 고양생제, 노부, 듣기, 여처, 무불리. 구이는 양효로서 음위에 있다. 그러므로 정을 얻지 못하고 있지만 오히려 강유가 조화를 이루었고 학계의 한가운데 있어 중용의 덕을 지니고 있다. 구이는 지나침의 성격을 상쇄시킨다. 구이는 상계와 응이 없다. 오가 양이다. 자연히 이 남성은 아래에 있는 겸손하고도 강인한 젊은 여성 초육에게 친근함을 느낀다. 초육과 구이는 비의 관계에 있다.
구이는 나이가 많이 든 남자다. 말라빠진 버드나무와도 같다. 그런데 어린 처녀와 감흥하는 바람에 뿌리 한켠으로 새순이 돋는다. 이것은 늙은 남자가 어린 처녀를 부인으로 얻는 것과 같다. 이 처녀는 아기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될 것이다. 이롭지 아니할 것이 없다. 9.3 동료 흉. 동은 지붕 밑을 가로지르는 마룻대이다. 2.3 4.5 강요 전체가 마룻대이지만 효사는 중간의 3, 4만을 동으로서 취급하고 있다. 9.3은 강요이면서 강위에 있어 보통 같으면 정하지만 이 꾀에서는 과강을 좋지 않은 모습을 지니고 있다. 상6이 응할 수 있지만 9.3의 지나치게 강한 위세에 질려 도울 생각을 하지 않는다. 마룻대는 휘어지기만 하고 집 전체의 하중을 견뎌내지 못한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 보수도 불가능. 이 집은 붕괴에 직면하고 있다. 흉운이다. 9.4 동룡 길 유타린. 구사는 양강하지만 유연한 자리에 있다. 음양상조하여 중임을 잘 수행한다. 구사라는 마룻대는 자력의 힘으로 건실하게 버티고 있다. 길하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타자가 와서 돕는다. 그러면 오히려 불미스러운 사태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타인의 도움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9.5 고양생화 노부득사부 무구무예. 9.5는 사양효의 최상의 자리에 있으며 과강의 극점이다. 학계와 응의 관계도 없다. 그러므로 이 9.5에게는 비의 관계에 있는 상6밖에 기댈 곳이 없다. 여성인 상6은 기쁜 마음으로 9.5 남성을 맞이한다. 상6은 의미의 음요인이 나약의 극치이고 9.5보다 상위에 있으니 9.5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이다. 극성한 양인 9.5가 늙어빠진 상6과 결합하는 모습은 잔혹한 유머라 할 수 있다. 말라빠진 버드나무 가지에 꽃이 피는 것과도 같다. 이 꽃핌은 생기를 소모시켜 나무의 죽음을 촉진시킬 뿐이다. 이것은 늙은 여편네가 젊은 서방을 얻는 것과도 같다. 크게 나무랄 것은 없어도 칭찬할 건덕지도 없다. 새로움의 창조가 결여되어 있다. 상6 과섭 멸정 흉 무구. 상6은 대꽉계의 궁극이다. 상6은 의미의 음요이니 유약의 극치이다. 요약한 상6은 천하가 위난을 당했을 때 비겁하게 움츠리지 않는다. 자신의 위상을 고려하지 않고 그 위기 한가운데로 자신을 던진다. 과감하게 헤쳐나가지만 결국 그는 대천의 물길 속에 잠기고 만다. 몸의 키보다 더 깊은 위난의 강물이었다. 과섭 멸정은 흉한 사건이지만 그것은 연약한 상6으로서 결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였다. 살신성인의 위용이었기에 허물을 남기지 않는다. 이 상을 위하여 몸을 던졌기에 위대하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도가나 육아의 논리보다도 더 강렬한 사회 참여의 논리라고 말할 수 있다.